지금 들어가도 될까? 시장이 보내는 진짜 신호 5가지. 2025년의 마지막 달을 지나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금리, 환율, 전쟁, 부동산, 소비 둔화 같은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도대체 이 모든 정보 중에서 어떤 흐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단편적인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제 전체의 방향과 자본의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외교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5가지 핵심 경제 흐름을 중심으로 지금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현재의 혼란스러운 시장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변화, 이제는 전환점에 도달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의 방향성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그동안 금리는 무려 11차례나 올랐고 이로 인해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채권시장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기금리보다 단기금리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되었는데 이제는 점차 그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정상화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 은행에만 머물던 자금이 다시 주식채권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자산시장 회복의 초기 신호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금융시장에도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용한 부양, 이제는 반등을 준비하는 걸까요? 두 번째 흐름은 중국 경제의 회복 시도입니다. 2023년 초만 해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부도, 청년 실업률 상승, 내수 소비 부진 등 여러 지표가 중국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이전보다 확연히 더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나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재정 지원,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여러 방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양은 과거처럼 무차별적인 돈 풀기가 아니라 부채 구조 조정과 내수 진작을 함께 고려하는 점진적인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깊은 수출입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회복 여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소비의 변화, 보이지 않던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소비의 힘에도 서서히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줄어들고 있으며 연체율은 팬데믹 이전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같은 대형 쇼핑 시즌에서도 전년 대비 소비 증가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둔화라기보다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누적 효과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하위 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한층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기업의 실적만이 아니라 그 실적의 기반이 되는 소비 여력과 내수 흐름까지 함께 점검하시는 습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공급망 재편,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외교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현상입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전체 산업이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각국은 단순히 값싼 생산지를 찾기보다는 안정성과 전략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벗어나 인도, 멕시코,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분산시키고 있고 유럽 역시 유럽 내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투자할 산업과 지역을 고르실 때 이런 공급망 변화에 맞춰 신흥국 ETF,
제조업 중심 신성장 국가, 그리고 기술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국가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시장의 조용한 변화. 진짜 오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보실 부분은 핵심 자원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에너지 가격 우려는 다소 완화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자원들은 조용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튬, 니켈, 히토류, 코발트 같은 자원들은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매우 민감한 자산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친환경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 자원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투자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산 포지셔닝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원 관련 ETF, 미래차 부품 기업, 자원, 수출국 시장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지금은 뉴스가 아닌 흐름을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는 겉보기에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흐름을 종합해보면 단지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과도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꺾이기 시작했고 중국은 회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는 정점에서 둔화되고 있고 공급망은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자원시장은 조용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 5가지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훨씬 더 차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